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CBS와 전북일보가 공동 주관하고 있는 선택 2024 정읍구청 선거구 민주당 경선 토론회 강대강. 지금부터 60분 동안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민입니다. 선거구가 획정되고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전북 CBS와 전북일보는 이 본선에 앞서서 민주당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선거구에 한해서 토론회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정읍구청 선거구입니다. 제 양옆에 두 분의 후보 나와 계신데 먼저 소개드리죠. 민주당 유성엽 예비후보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읍구청 주민 여러분. 능력이 검증된 진짜 민주당은 윤준병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정읍구청의 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서로 오랜만에 좀 공식적인 자리는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자주 만나죠. 사적으로는 자주 만나시고. 과정에서. 행사장에서 자주 봐요. 네. 어쨌든 4년 만에 재대결. 네.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두 분은 지난달 중순에 전주 MBC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의 차이를 좀 보였어요. 그만큼 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계신데 오늘 토론도 그만큼 뜨거울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6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공통 질문과 후보 간 상호 토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토론회와 다르게 사회자 개별 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택일 문답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각 순서와 별개로 두 후보에게는 1분씩 추가 발언할 수 있는 찬스 기회 드리는데요. 손을 들어서 찬스라고 말씀하시면 1분의 발언 기회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찬스를 안 쓰신 후보에게는 마무리 발언 때 1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순서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종료되기 30초 전에 앞에 보시면 경광등이 있어요. 경광등이 울리게 됩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경광등과 함께 마이크 소리가 꺼집니다. 토론 시간과 규칙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토론 중에 인신공격 발언이나 이 상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토론은 전북 CBS 라디오와 유튜브 촌 뉴스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토론회 후에는 전북일보와 노컷뉴스로도 보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덕담 나누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통 토론회에서는 기조 발언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 토론회는 덕담 나누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두 분이 친구 관계인데 선거는 굉장히 좀 치열해졌어요. 네, 좀 덕담으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께서 먼저? 제가 먼저 하죠. 유성엽 후보.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전주 MBC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했던 KBS에서는 14%, 15% 유성엽이가 앞서가는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아마 둘이 잘 열심히 좀 경쟁을 하라고. 덕담으로 아마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 하는데 네. 전주 MBC 여론조사 결과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좀 편파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경선을 준비하고 치러오는 과정에서 유성엽이가 컷오프 될 것이다. 또 유성엽이가 탈당 후 복당했으니까 감점이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올드보이들은 불이익이나 감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아무런 핸디캡 없이 우리 윤준병 후보와 동등하게 동일 출발선상에서 뛸 수 있어서 무척 기분 좋고 우리 윤준병 후보도 열심히 뛰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저튼 경선 후보 확정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올드보이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인식에서는 시대적인 소명이 역할을 다한 올드보이들은 이제 퇴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서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주민들이 이제 또 판단하실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좋은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유성엽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파란 옷이 좀 생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예전에는 뭐 초록색 뭐 여러 가지 옷들이 있었는데 네. 파란 옷을 입고 계셔서 잘 졌던 파란 옷으로 네. 동화되기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덕담 있는 덕담 아닌 이런 시간들 됐네요. 자, 그럼 이제 공통질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두 후보에게 공통질의 드릴 텐데요. 사전에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유성엽 후보가 답변을 하시고요. 이어서 윤준병 후보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질문입니다.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자신의 최고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꼽아주시고요. 22대 국회에서 역점을 둘 대표 현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유성엽 후보. 저는 아무래도 그 18, 19, 20대 제가 3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20대 국회에서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을 그 당시 제가 국회 교문위원장이었어요. 그 교문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굳게 쥐고 그 진실을 파헤쳐서 이것을 국정조사로 또 촛불 시민혁명으로 또 나아가서는 결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박근혜 현 대통령의 그 탄핵으로 이어지게 했던 이것이 가장 좀 보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유성엽이가 적임자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와 함께 이제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대책에 제대로 그 준비를 해서 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그런 가족에 대해서는 뭔가 대학 교육까지 무상 교육을 보장을 해주고 또 어떤 의료비도 무상으로 해결을 해준다든지 네. 또 나아가서는 그 임대주택 무상 임대주택을 적정한 규모로 너무 작은 네. 규모 가지고는 세 자녀가 살기가 어렵죠. 이런 것을 해서 알겠습니다. 뭔가 고령화, 지방 자, 시간이 다 되셨고요. 네.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윤준병 후보에게도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죠. 네, 뭐 저는 이제 지난 4년이 초선이었거든요. 초선 기간 동안 제가 우리 지역에 그동안 10년, 20년 묵은 현안 과제들을 다 해결해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10년, 20년 활동하신 것보다 제가 대비해서 보면 훨씬 많은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했고 또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훨씬 많이 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뭐 노을대교 건설 문제라든지 또 관광과 연계돼 있는 내장 저수지 국립공원구역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경제를 제대로 회생시키는 것 이게 국가적인 어젠다이고요. 또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뭐 동진강 자체를 제대로 회복시키는 문제라든지 또는 서해안 철도를 건설하는 문제 또 우리 농어촌의 재구조를 시켜서 살맛 나는 고장으로 변모시키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사회자 개별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 보죠. 4분 동안 저와 질의응답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유성엽 후보에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정읍구청 지방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잃어버린 12년을 겪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탈당과 배신 등을 일삼는 암울한 상황에서 민생과 지역 발전은 외면받았다. 이런 건데 이 같은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공세죠. 그건 정치 공세라고 봐지는데 무엇보다도 그 문제 내용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그렇게 그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그렇게 모여서 더군다나 현수막을 걸고 피켓팅을 하면서 그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글쎄요 저보다 뭐 탈당과 복당을 반복해서 했다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처음 탈당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영문도 모르는 채 컷오프가 돼서 이제 출마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탈당한 것이 처음이고 이제 두 번째는 아마 2016년으로 이제 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리멸렬해 가지고 제대로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그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 두 번째 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탈당은 아니었다. 아이 그럼요 전혀. 그래서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당으로까지 거슬러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유석열은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유석열을 환영한다라고 그래야지 절세라고 비난하는 것은 현역 시절에 일이다. 보면 그 LH 이전이나 프로야구 19단 유치나 새만금 삼성투자라든지 여러 현안이 있었는데 현역으로 계실 때도 이런 현안들을 좀 해결하지 못하셨어요. 네. 이번에 다시 사선이 되신다고 해도 그때와 뭐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새만금 특히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지금 현재 이 상태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도저히 새만금의 어떤 진로가 새만금의 앞날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새만금을 전라북도의 새만금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해서 땅값, 세금, 여러 가지 규제 등에 있어서 과감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새만금의 활로를 찾는 일이다. 오래전부터 저는 칼럼을 통해서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만들어내야죠. 이전에는 없었지만 앞으로 만들겠다.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 꼭 관철을 시켜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약 자료 중에 보니까 전북대 약대 유치라는 표현이 있던데 정읍에 약대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실까요? 그 당시 전북대 이남호 총장께서 같이 동기네요. 우리 윤준병 후보나 저나 같이 동기인데 전북대 약대가 오래된 20-30년 묵은 수건이기 때문에 전북대 약대 설립을 좀 도와달라. 제가 그 당시 국회 교문위원장 시절이었어요. 제가 도와주면서 좋다 도와주는데 대신 전북대 약대는 그 여건이 좋은 정읍 신정동 첨단 과학산업단지로 들어오면 좋겠다. 또 내가 이미 추진해 놓은 전북대 정읍 캠퍼스가 있어요. 그 정읍 캠퍼스에 들어오면 되니까 거기에다 두겠다. 살 집도 있다. 그러니까 전북대 약대를 정읍으로 와서 그 지역을 제약산업 등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가면은 뭐 정읍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서남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4년 전에 전북대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던 제가 이제 그 대답까지는 들었어요. 우선 약대로 가기 전에 전 단계로 전북대 약대 대학원을 설치하면 어떠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것부터 설치를 하고 약대로 나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서 반드시 관철시킬 겁니다. 자, 사회자 개별 질문 유석열 후보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바로 상호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와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 찬스 1분. 찬스 지금 알겠습니다. 1분. 우리 지금 방금 유석열 예비후보 답변에 전북대 약대 유치 관련돼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년 전에 약대 유치했냐고 물어봤을 때는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 허위 사실은 고발하라고까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전북대 약대 유치는 안 된 건 명확한 사실이다. 이 점을 지금 확인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관련해서 12년 동안 여러 가지 지적을 안 됐다 하는 우리 사회자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내용이 안 돼서 지적을 잃어버린 12년 민생 지역 발전에 기여를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내용 이거는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12년 동안 뭐 소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못 해놓고 지금 와서 하겠다 그런 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상호토론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찬스 쓰시면 됩니다. 쓰시겠습니까?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진행을 하는데요. 총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반드시 상대방의 답변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준병 예비 후보께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성엽 예비 후보께서 탈당과 관련된 내용, 뭐 불가피해서 탈당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력은 화려해서 좋기는 한데 뭐 탈당 뭐 6번인 걸로 기억해요. 그다음에 뭐 당적 변경도 여러 가지 이제 당의 변화도 있으니까 내가 볼 때 한 20여 차례 뭐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당에 소속돼 있는 내용 잘 모르시죠? 어떤 당 기억 잘 모르시죠? 왜 몰라요? 다 잘 알고 있지.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이제 탈당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그 주류에 몸을 담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부분 탈당을 해서 무소속의 이제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탈당 또 당적 변경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이 제대로 안 된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2008년도부터 2022년이죠. 2년 전 제가 민주당으로 복귀할 때까지 유성엽의 정치 인생은 어찌 보면 파란과 굴곡의 정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에 직면했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기도 한 문제입니다만은 어떤 보면 아까 방금 우리 윤준병 후보께서 지적한 대로 무주류일 때도 있었고 무소속일 때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갔는데 비주류가 되어 있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 상황이 참으로 즐겁고 기쁩니다. 민주당으로 복귀를 해서 이제 정상적인 정치의 길로 갈 수 있게 됐다. 그것은 이번에 경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 유성엽이 이제 앞으로 정치 인생 후반부에 나아갈 정말 정상적인 정치의 길, 이 길을 걸으면서 저는 이제는 좀 주류의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주류의 정치를 맡아서 보다 더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토론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자, 이제 그 정도 됐고요. 예. 대신에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유성엽 후보는 민주당에 이제 소위 복당을 하게 될 때마다 도지사 출마를 하셨어요. 3번에 걸쳐서 도지사 출마를 했고 3수를 하셨던데 2026년 사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거 예스 노만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답을 드려야죠. 네, 간단히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고 또 전북도청에서 과거에 오래 근무를 했던 입장에서 우리 전북이 나날이 취약해지고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하실 의향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말씀하세요. 유성엽이가 도지사를 맡으면 전라북도의 팔자를 한번 바꿀 수 있겠다. 아직도 그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까 질문 주신 2026년은 도지사 안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중앙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예전에 2006년도에 이제 그때 도지사 출마를 했어요. 뭐 저는 새만금과 연계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걸었던 공약이 새만금과 청도 사이에 550km 해저터널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공약된 내용이 우리 서해안 관광시대 또 서해안 교통시대 열기 위해서 L자형 고속철도 열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던데 새만금 청도 사이 550km 해저터널 건설 지금도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근데 같은 생각이라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알았어요.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오케이. 근데 뭐 그때 한 내용으로 보면 그동안 그 이후에 의정 활동이 12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런데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약한 내용이 12년의 기회를 줬는데도 실천을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서해안 시대 열기 위해서 저는 서해안 철도를 해야 된다. 그것도 관광과 연계는 일반 철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유승엽 예비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 철도가 아닌 고속철도를 하겠다. 그것도 그 공항과 연계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실상 제대로 숙고되지 않은 공약으로 보이거든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그 괜찮다고 보십니까? 해저터널도 그렇고 괜찮다고 서남해안 보십니까? L자형 고속철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마지막 SOC로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게 만만치 않은 공약 오케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적과 하나 함께 힘을 해드릴게요. 모아서 그 아니,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 수지. 야 그거 꿈 같은 이야기를 아니 내가 꿈 같은 얘기라고 하려고 지적하는 게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아니고 안 되지, 그것은. 예. 왜 그 지적을 하냐면 공항하고요 고속철도하고는 대체제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공항이 있으면 실제 고속철도를 안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들어가면 공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6분 동안 자 줄여주시고요. 자 윤준병 예비후보의 주도권 토론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유성엽 예비후보에게 똑같이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토론. 네. 규칙은 같습니다. 통상 1분 안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그렇게 시작하시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호 토론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큰 꿈을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잊지 않고 그 노력해 나가는 것은 정치인의 저는 필수 덕목이고 필수 또 의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준병 후보는 아주 능력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저는 그런 분으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능력과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저는 태도가 능력과 성실성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저는 2002년도 정읍시장으로 나설 때 전주에서 정읍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이사를 했어요. 쭉 살면서 질문해 주시죠. 아이들 교육 거기 정읍에서 쭉 교육을 시키면서 또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서울로 이 출퇴근 정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읍의 일체감을 가지고 대리자로서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윤준병 의원 지금 정읍에 살고 계시는 집이 소유입니까? 뭡니까? 그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파트 임대죠. 임대. 네, 그런데 서울에는 집이 있죠,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선거에서 실패하면은 정읍을 떠나서 혹시 서울로 가시는 겁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과 일체감을 가지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집을 장만해야 된다면 예. 당연히 지금 와서 정읍에 그래요. 집을 아주 장만했겠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집이 있는데 그것도 그거를 팔고 이쪽에 와서 해야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요. 것은 그거는 좋아. 좀 흠집 잡기 용 뭐 질문이지. 아니 흠집 그걸 잡으려고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질이 어떻고 태도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정성을 이런 한번 말씀을 알아보려고 드리는 하는 겁니다. 거고, 또 두 번째 네. 질의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께서 4년간 의정활동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네, 네. 지방을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해서 지방의회 운영이라든지 구성에 개입을 지나치게 했다라는 평을 지금 받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하고 너무 싸워요. 이걸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가는데 예를 들자면은 지금 윤준명 의원은 고창군 의원으로부터 2가지 사안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창의 모 언론 기자로부터 또 고발을 받아가지고 현재 공수처에 갔다가 공수처에서 그 사건이 정읍지청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진실은 나중에 수사와 판결을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게 지방의회 의원과 또 언론사 기자와 이 고소고발전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윤준병 의원께서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 시간을 내가 마무리하고 답변하세요. 무시한 것이다. 지방민들을 우습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 공세인데 실제 지방의 의원들의 자율권을 침해한 바도 없고요. 스스로 종합된 의견을 거쳐서 자율적인 결정을 하도록 했지 제가 자율권을 침해해서 뭐 이렇게 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정치 공세 이거를 우리 유성엽 예비후보께서 대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고창군 의회 의원 또 거기에 해당되는 기자 이분들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기 진영 논리에서 공격하다가 스스로 자기 발을 잡은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조치를 했더니 최근에 또 총선에 임박해서 고소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히기 위한 의도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유성엽 후보가 예비 후보가 또 대변하는 거 이거 자체도 또 정치 공세다 이런 저열한 행태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됐습니다. 충원으로 드립니다. 그 정도 본인은 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그 점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앞으로 또 해도 그런 내용들은 바라고.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면은 그게 태도가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태도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좀 돼가지고 8촌 이내의 친척을 보좌진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 그 당에 민주당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건데 그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 8촌 이내 친족을 20초 남았으니까 예, 이거는 국회법에는 4촌 이내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서는 당에서. 강력하게 돼 있어서 당초에는 4촌 이내로 알고 했다가 당의 규정이 있어서 보완 조치해서 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치 공세다. 저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북 CBS와 전북일보가 함께 주관하고 있는 선택 2024 민주당 경선 토론의 강대강 정읍구청 선거구 후보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사회자 개별 질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준병 후보 순서네요. 네, 반갑습니다. 4분 동안 저와 질의응답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질문 드려볼게요. 그 윤준병 후보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발표한 논문과 관련해서 신봉기 전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이게 시도지사 협의회 요청에 따라 작성된 자문 의견서를 표절한 거다. 좀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초기에 그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과 관련돼서 해명을 했고 또 소위 그 카피 킬러인가요? 뭐 복사된 거 여기 보니까 그걸로 돌려보니까 9% 이렇게 나와서 실제 표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표절은 아니다. 검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MBC가 다시 한번 취재를 했어요.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혹시 계속해서 좀 그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향후에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이랄지 이런 후속 조치도 그때 이후에는 나온 바가 없어요. 아, 그 이후에는 나온 바가 없다. 알겠습니다. 초기에 정리해서 그 이후에는 승복하고 나온 바가 없습니다. 2023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긴 했었는데 그 내용들도 이제 선거 즈음 되니까 또 유튜브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나 뭐 이런 저는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다면 그건 또 선거 즈음이 되니까 또 좀 데미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전북 의원들은 존재감이 없다. 뭐 전북 의원들 이름도 모르겠고 지도부 눈치만 보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혀 근거 없다. 뭐 내용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초선들이나 재선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네임밸류 상으로 보면 뭐 4선, 5선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나 도발전이나 또는 당에서 하는 역할들은 다 나름대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한다. 예전에 중앙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없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중앙정치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뭐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라면 아직은 그 레벨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뭐 그런 말씀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좀 질의응답이 좀 있었습니다만 정읍구청 지방의원들이 윤준봉 후보 지지 선언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자발적인 지지 선언이었습니까? 뭐 자발적인 지지 선언이었죠. 근데 이걸 두고 네. 이게 이제 줄 세우기 아니냐,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한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어떻게 내용에 해결해요?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우리 유성엽 후보 지금 따르고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도 있거든요.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문제는 없다. 뭐 저는 그것 가지고 뭐 네. 줄세기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이 질문도 드려보죠. 대표 발의하셨던 제2차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법 이게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상태죠? 네, 지금 이제 우리 문체위에 네.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지금 임기가 이제 거의 다 그 되셔서. 문제는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22대 국회 진출하시면 다시 재추진 당연히 해야죠. 계획이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법안까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 개별 질문 시간에 좀 못 드렸던 내용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후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자, 이어서 바로 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규칙은 앞서와 똑같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유성엽 후보에게 6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30초 전에 경광등이 울리니까요. 참고해서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시죠. 예. 우리 그 윤준병 후보는 뭐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 뭐 아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 네, 고맙습니다. 저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마워요. 그렇게 네. 하는데 다만 그런 능력과 또 열심히 하는 그 성실성 못지않게 그 태도도 특히 선출직 그런 공직자의 경우에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지적받는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그저 정치 공세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나는 뭐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참 속된 표현으로 보면은 그런 뻗대는 발언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한 태도는 그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누가 될지 이것은 모르지만은 앞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라도 질문해 주세요. 존경과 같이 그렇게 그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윤준병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지역 사회의 화합과 통합 질문해 주세요. 또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사례, 뭐 소위 K 의원 또 S 기자 이 내용은 아마 우리 정읍고창에 있는 주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그동안의 처신 또 하는 자세 또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해온 행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서 제가 굳이 그거를 사례로 해서 제 자세나 태도가 소위 뻗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례는 저는 당연히 우리가 척결해야 될 구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온건한 자세로 제대로 시민을 모시고 또 의원들과 동반자적인 자세로 잘 지역 정치 또 이끌어가는 거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어떤 이유나 원인이 없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보다 완성된 하여튼 국회의원으로 가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대신에 이 K 의원과 S 기자 건은
이번 저한테 자세와 관련된 지적을 하는 사례로는 자, 적절치 않다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지적을 해드리면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네. 토론 자료니까. 지난번에 전주의 모 일간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4시인가 그 다음 날 이제 4시인가 공표를 했어요. 여전히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그 다음 날 여론조사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윤준병 의원의 페이스북에 보면은 전주일보 아까 4시에 그 인터넷 신문에 나왔다는 4시에 올라오지도 않은 사항까지도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기 이전에도 아주 뭐 다양한 내용들이 그 페이스북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긴다 뭐 이런 내용의 허위 사실을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표를 했는데 이것은 언론사하고 짬짬이가 됐든지 아니면은 여론조사기관하고 무슨 짬짬이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네. 페이스북에다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의혹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또 내용적으로도 답변할 뭐 시간이 그 있죠? 허위 논평이 뭐 하여튼 되지를 않아요. 그것은. 네, 그래서 허위 논평이 가능하지가 않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그 도대체 진실이 뭔지 왜 그런 건지 그거 한번 밝혀보기 바랍니다. 뭐 아마 열심히 체킹하고 뭐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유성엽 예비 후보께서 다 알고 의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나. 아니 이런 생각이 사실관계를 아니, 밝혀보라고요. 사실관계를. 그런 내용이라고요. 사실 우리 선거법에 우리 여론조사를 하면 실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공표 보도 예정일 이전에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근데 그 공표 보도 예정일이 그때 내가 페이스북 올린 그날 03시였어요. 그 다음에 전주일보가 04시에. 그리고 윤준명 후보는 제가 7시 55분에 내가 7시 페이스북에 53분인가 올렸어요. 55분에.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 보도 예정일 이후에 이미 이후에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문제는 아니, 내 답변이니까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보도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들을 올린 데 문제가 제기된다는 내용은 거예요. 보도에. 그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아니 규정이 없다니까요. 아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그게 어떻게 알고 했냐 이거예요. 그걸. 아니 알 수 있는 보도에 나오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알고.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여론조사 아까도 제가 결과가 처음에 질문에 나와 말한 있듯이 대로 언론사하고 짬짬이가 되어 있든지 여론조사기관하고 짬짬이가 되어 있지 않고는 보도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알고 페이스북에 올렸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유성엽 예비면 짬짬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예를 들면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러면 전주일보는 04시에 이미 보도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전주일보에 보도된 내용 본인에서 했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보시고 유성엽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의 시간이 다 됐고요. 바로 이어서 윤준병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역시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얘기할 거는 좀 많습니다만 제가 좀 정제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당에서 우리 공천하게 되면 이제 신인들 발굴하기 위해서 신인 가점도 부여하고 또 현역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평가잖아요. 우리 유성엽 예비 후보 뭐 당에서 평가 받아본 적 별로 없죠. 내용이. 근데 이제 뭐 그 평가 받아보려고 했던 적은 있어요. 사실 2008년도에 18대 총선 할 때 이제 공천 불복에서 이제 탈당했는데 그때도 아마 지금 예전 뭐 우리 토론 전에도 본인이 얘기했지만 그때 뭐 여의치 않아서 여튼 자기도 모르는데 뭐
컷오프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볼 때는 컷오프 될 때는 하위 20%에 해당됐기 때문에 컷오프 됐지 않았을까? 그건 현역 의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현역 의원이 들어보세요. 아니었어. 네. 현역 의원이 아니었어. 그리고 또 2015년인가 이때도 당무감사 거부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뭐 그런 우려가 예상이 돼서 미리 알고 질문해 뭐 주세요. 탈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좋아요. 이제 뭐 지금 이제 작금에 공천 이제 과정에서 하위 20% 됐다고 이제 탈당하신 분들도 있고 뭐 적발이 돼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 답하기에 앞서가지고 아니 뭐 기왕에 이제 우리 윤준명 의원이 그 말을 꺼냈으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아마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가 29명인가 31명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은 커밍아웃을 했어. 내가 10%를 먹었다, 20%를 먹었다라 해서 나는 뭐 전화 받은 적 없다. 아니 답변만 하세요. 아니,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개들 나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나머지 답변하시라니까요. 그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윤준명 의원은 거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제가 이 얘기할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 우리 유 후보께서 지인에게 서울발 이거 출처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맥락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윤준병이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달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이 지금 확실히 하셔야 돼요. 윤준명 의원의 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어요?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에 대해서는 입에 올린 바가 없습니다. 좋아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니 전혀 사실 그러니까 입에 올린 바가 없어요. 뭐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소위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대량적인 지표 포함해서 4년 동안 의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1위 한 사람인데 하위평가 20%에 들어갔겠어요. 상위 20%에 들어가면 모르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이후에 드러나면 이제 허위 사실로 책임을 지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하위 20%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아주 잘 그러니까 일이고. 이 이후로는 그 진영에서 이런 내용 가지고 하위 20%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거나 또 마타도하거나 네거티브하거나 이런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내가 볼 때는 지난 2월 26일에도 하위 20% 감점 맞음 이렇게 해서 온라인 문자로 대량 살포를 했어요. 유성엽 캠프에서. 그래서 이런 행태들은 진짜 후행적인 정치 행태다. 그러면서 뭐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정책 선거하자고 이렇게 제안합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앞으로는 우리 유성엽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캠프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런 악의적인 네거티브가 반복되지 않도록 꼭 지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현역 의원 뭐 20% 감점 맞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 잘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아니. 윤준명 의원 측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에 해당이 되더라도 당대표 포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무마시킬 수 있다라고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길래 당대표 포상 가점은 공천 심사 시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경선에서는 하위 평가 20%가 만약에 윤준병 의원이 해당이 된다면은 경선에서 감점이 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지 윤준병 의원이 하위평가 20%에 해당된다라고 단정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뭐 알았어요. 어떻든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내용 하지 않도록 좀 어떻든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난 12월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초재선 의원으로 이루어진 전북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빛원전 주변 지역 보상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꼽았어요. 삼선하면서 이 문제 해결했어요? 못했죠. 꾸준히 노력을 했죠. 못했죠.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저는 해결했어요. 그런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6분의 시간이 마무리가 됐고요. 아직 유승혁 후보는 후보 찬스 안 쓰셨으니까요. 가능한 시간대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보자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고요. 이어서 바로 양자택일 문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의 후보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아까 설명을 설명하시더만요. 자, 그 2분간 스피드 게임처럼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예나 아니오로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양자택일 답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게 순서도 추첨을 좀 했거든요. 먼저 윤준병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유성엽 후보에게 질문을 긴장됩니다. 네. 자, 윤준병 후보. 앞에서 좀 질문이 나왔던 부분들도 좀 있어서요. 그거 좀 빼고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SNS와 관련해서 종종 구설수에 오르시는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의 의도가 잘못 읽혀서 생긴 문제다. 아니다. 전적으로 내 실수다. 뭐 내 실수가 있죠. 내용은. 그런데 이제 조금 첨언하면 이제 제가 초기에 소위 여의도 언어라고 하는 언어하고 네. 우리가 공직 생활하면서 사회적 언어로 생각하는 내용하고 그 갭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제대로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정치인은 가장 후회되는 SNS상의 발언이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과 음.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박 시장을 모시고 부시장을 할 때는 그분이 꽤 그 미투 문제나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고 저는 미투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모범적인 공직자였다 이렇게 믿었던 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앞서도 잠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 당락과 무관하게 계속 정읍에 거주할 의향이 있으신지? 당연하죠. 네, 당연히 거주하겠다. 네. 네, 당락과 관계없이. 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이제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분열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대선에 당선되면 화합의 정치 도모하겠다. 네, 당연하죠. 네. 네. 장차 민주당과 조국신당과의 연대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저는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다, 필요하지 않다. 뭐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그거는 좀 정리를 해가면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논의해 볼 수는 있다. 논의 정도는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유성엽 후보에게도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왜 후회하셨어요? 어떻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부터 이제 현재까지 네. 한 22년여 그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그 정치 인생에서 후회하는 부분이 1번이 네, 정읍시장을 한 번 하고 도지사에 출마했던 거. 네. 어떤 젊은 혈기로 너무 그 나대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일 후회를 하는 사안입니다. 탈당은 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처음에 탈당했던 거 2008년도 하는 것은 영문도 모르는 채 이유도 모르는 채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탈당했던 건데 2016년도에 탈당했던 것에 대해서 왜 후회를 하냐면은 네.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지대멸렬해지고 어렵다 하더라도 짧게 그 민주당 내에 남아서 이 민주당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네,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탈당했던 것을 두 번째로 아주 후회를 합니다. 2019년 CBS와 인터뷰를 보면요. 당시에 대한정치연대 대표로 예. 출연을 하셨어요. 예. 조국 당시 장관 자녀 특혜 논란이 정유라 사건과 연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예. 있습니다. 예. 장차 민주당과 조국 신당과의 연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공학적으로 그 연대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꼭 평가도 조국 신당을 떠나서라도 너무 뭐 연대하고 뭐 합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나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다면
낙선하든 낙선하지 않던 도지사의 꿈 완전히 접었다 아니면 조금 남아있다. 접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저한테는 도지사가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번이나 도전했는데 실패를 보니까 네. 중앙에서 더 다른 일을 하라고 인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양자택일 문답까지 좀 진행을 해봤고요. 네, 유성엽 후보, 네, 후보 찬스 1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준병 의원께서 그 답변이 좀 미진한데 그 여론조사를 어제까지 했어. 그리고 선관위에다 등록을 전주 모 언론에서 3시에 공표하겠다라고 올리고 4시에 공표를 언론 보도를 했어요. 4시에. 그러고 윤준병 의원의 페이스북은 그날 아마 7시 아까 본인은 58분이라고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든 제가 기억으로는 7시 55분에 아침 거기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는 그 다음 날 공개적으로 이제 등록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윤준병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7시 55분에. 더군다나 그 앞에 전주 모 언론의 보도가 포함되지 않는 보도를 넘어서서 이것을 냈단 말이에요. 보도를.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네. 의심해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은 역시 사전 추첨에 따라서 유성엽 예비 후보 먼저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이어서 윤준병 예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30초 전에 경광등이 울리니까요.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성엽 예비 후보. 예, 우리 윤준병 후보 정말 능력도 있고 또 열심히 하려는 의욕도 있고 또 성실한 측면은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은 조건이라면은 초선 재선 의원보다는 4선, 5선 의원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뭐 삼척 동자도 이건 인정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준병 의원은 여기서 재선이 되더라도 국회에 가면은 상임위원회 간사 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성엽이가 이번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진출하면은 원내대표,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가 된다면은 초재선 의원의 10목, 20목 이상의 일을 해내서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정읍 고창, 또 나아가서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제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의 정당한 몫을 반드시 차지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윤준병 의원도 훌륭하고 잘하지만은 기왕에 선택하는 거 더 잘할 수 있는 유성엽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 정읍 고창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유성엽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윤준병 예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똑같이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윤준병입니다. 이번 4월 총선 그리고 우리 민주당 경선, 저는 국가로도 그렇고 지역으로도 그렇고 미래로 진보하냐, 과거로 퇴보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12년 제대로 복구하려고 우리 민주당 재건하고 또 선택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던 현안 해결을 다 해결했고 또 뭐 예산이나 법안, 저는 그 이전에 12년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 이런 걸 입증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뭐 우리 유성엽 예비후보께서 초재선보다 4, 5선이 더 유능한 거 아니냐, 뭐 더 일을 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일을 잘해야 의미가 있다. 4선, 5선도. 일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정치 보면 4선, 3선 뭐 해놓고 뭐 지적이 많습니다. 도대체 해놓은 게 뭐냐. 그동안 진짜 현역 시절에 그렇게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내용보다는 일을 잘하는 1분 30초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전북 CBS 전북일보가 공동 주관한 선택 2024 민주당 경선 토론회 강대강 정읍 고창 선거구 편 들어봤는데요. 두 분 오늘 토론회 어떠셨어요? 아이고 어렵네요. 아주 우리 윤준영 뭐 잘해요. 네. 짱짱하니 해서 어려워. 마지막이 돼서야 서로 간에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예. 자, 지역의 발전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해한 적임자가 누군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과연 누가 될지 유권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촌뉴스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전북일보와 노컷뉴스로는 토론 쟁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후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